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방금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긴 시간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처음에는 3시쯤에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 조금씩 미뤄지더니 결국에는 4시에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바로 브리핑 결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황보관 기술본부장은 일단 브리핑 결과에 대해서 금일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는 밀러 위원장을 포함해 총 8분과 클린스만 감독은 화상회의로 참석을 했다. 클린스만 감독과 2023 아시안컵 결과 보고를 했다. 대표팀 운영에 대해서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클린스만 감독은 화상회의를 마쳤고 위원들과 대표팀 감독에 대해 논의를 했고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 임하는 단계에서 감독의 거취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비슷한데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회의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안컵 경기에 관련해서는 준결승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 상대임에도 전술적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별예선에서 만났던 상대인데 요르단은 그때도 우리가 2대2로 상당히 고전했잖아요. 그런데 준결승에서 만났을 때는 별로 그 준비성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면은 또 재임 기간 중 선수 선발과 관련해 감독이 직접 다양한 선수를 보고 발굴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K리그 선수들을 그렇게 자주 관찰하지 않고 해외파들을 주로 봤죠.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런 선수를 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경기력이 좋지 않다고 하면은 뽑지 않을 건가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들은 경기력이 좋든 좋지 않든 일단 무조건 대표팀에 차출해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진 기량들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대표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들이죠. 이런 선수들을 꾸준히 자주 확인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몸 상태 정도만 체크를 하고 경기력 정도?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되지 이렇게 매번 유럽의 현장에 가서 직접 계속 경기를 보면서 관찰할 만한 선수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K리그에 뛰는 선수들 아니면 좀 어리지만 유럽에 뛰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대표팀에는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브리핑 결과도 계속 보겠습니다. 선수단과 관련해서 팀 분위기나 내부 갈등을 파악하지 못했다. 지도자로서 팀의 규율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거는 확실하죠. 일단 클린스만 감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던 게 매니지먼트, 팀 관리였습니다. 선수단의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자유를 부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갈등이 밖으로 나온 걸 보면은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단 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체류기간 관련해서도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여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축구 팬들의 그 마음, 그 반응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감독 거취와 관련해서 이러한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오늘 논의 내용과 결론은 협회에 보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 내용을 협회 결국은 정몽규 회장이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보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결론을 따지면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제안을 했고 정몽규 회장의 선택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뻔한 내용을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회의한 것도 좀 마음에 들지가 않고 정몽규 회장이 있었어야죠.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정몽규 회장도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클린스만 감독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위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자신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 생각을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몽규 회장은 보이지가 않았죠. 어디에 있는지 지금 정확히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있었던 회의에도 불참하고 오늘 있었던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축구 팬들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짧게나마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언급한 실패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해당 내용도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 자세한 사항은 선수단 내에서 불화가 있었다는 부분이다. 그 부분이 경기력에 영향이 있었다고 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 이강인의 이 갈등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고 클린스만 감독 본인은 이것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니까 더 선에서 나왔던 내용이 클린스만 감독 쪽에서 흘린 게 아닌가라는
조금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내용은 대표팀 갈등에 대한 협회 공식 입장이 뭐냐? 라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빠르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사건이 발생한 뒤에 협회에서 빠르게 이를 인정했고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빠르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조금은 신중하게 이 사건을 대했어야 됐는데 너무나 빠르게 인정을 했고 선수단의 갈등을 마치 홍보하듯이 이 언론 저 언론에 얘기를 하면서 사건을 더욱 키운 경향이 있습니다. 감독의 책임은 어느 정도?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감독의 무한 책임이다 라고 답했고요. 선수들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강인 선수 측이 반박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태 파악을 하고 있고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선수 측은 최근 대리인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가격한 적이 없다 라면서 일부 매체들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가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해서 분명한 브리핑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머지 결정 과정에 대해서 얘기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내용을 협회에 보고한 뒤 다음 상황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3월달에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2차 경기가 있는데요. 빨리 대표팀 감독을 새로 구해서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감독 체제로 경기에 임하고 새로운 감독을 제발 철두철미하게 새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갈등 사태를 파악한 부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팩트는 확인했다. 구체적인 부분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 라면서 일단 답변을 피했습니다. 감독의 반응에 대해서는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 지금은 전력강화위원회가 합의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1시간 동안 회의에 참가했고 그 뒤에는 일단 영상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했겠죠. 감독 경질을 100% 동의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몇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당장 월드컵 예선도 있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자는 의견도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몇몇이 반대의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다 라면서 다시 한번 답을 피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과 손흥민의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어서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라면서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전술 부재에 대해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인정을 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클린스만 감독은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나름대로 본인의 전술이 있었다고 의견을 피력한 것 같은데 일반 축구팬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한 위원들 모두 클린스만 감독이 도대체 무슨 전술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를 보면 그 자체로 무슨 전술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처구니가 없긴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두고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의 브리핑은 일단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일단 의견을 모았고 이를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전달한다. 요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뭔가 결론이 나지 않아가지고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정몽규 회장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조금 빠른 결정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데요. 일단 한국 축구의 분위기가 너무나 어수선하고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분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몽규 회장밖에 없죠. 빨리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의견을 좀 밝히면서 이 사태를 수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은 다시 한번 정몽규 회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 참 궁금한데요. 아마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새로운 감독을 두고 감독 선임에 대한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정몽규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